네, 안녕하세요. 박현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트렌드는 축을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주제는 아니고 2025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거 먹어봤어? 이 신조어 알아? 여기 가봤어? 와 같은 현상적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축을 가지고 일상 여가 가치관을 축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2026을 바라보고 있는 2025 트렌드 노트부터는 이제 AI와 관련된 기술 축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우리 식문화 트렌드의 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식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방대함을 어떻게 봐요?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 뭐 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식, 외식, 디저트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 뭐 외식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가게 브랜드들, 매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내지는 유통과 관련된 브랜드들을 봅니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는 누구든지 끼니를 때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존의 식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의 문화이기도 하죠. 소셜라이즈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놀이이기도 하고 놀이에서 빠지지 않는 더더욱 강화되는 놀이의 식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혹은 건강을 챙기면서 하는 식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건강의 식은 이제 지금의 현실에서는 약간 모순의 식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오늘 강연 드리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인트로로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2026을 바라보면서 뭘 주목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의 식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 프로파일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도 자신의 SNS에 편의점 신상 그리고 이제 편의점 브랜드들의 태그를 달고 올리는 그런 저희는 미디어라고 부르는데 소위 이제 인스타그램 포스트 가 있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일본 편의점 브랜드들을 달고 올라오는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AI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이제 읽어줘 라고 한 것이죠. 그 읽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파트가 뭐였냐면은 전반적으로 사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디저트 분야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은 한국의 편의점에 달려있는 뭐가 올라왔어 읽어줘 라고 했을 때 이제 읽어준 것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일본 편의점에 올라온 것은 뭐야 라고 했을 때 1등부터 다르죠. 이제 이 분석한 시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은 밤 티라미수 컵이라는 고유 명사가 1등 차지했습니다. 25%나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커피와 같은 카테고리 명칭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걸 더 묶어보면 한국의 편의점 1등부터 10등까지 올라온 한국의 편의점 태그를 달고 올라온 디저트 중에서 80%가 고유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정확히 그거 초코 마시멜로 팡 그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양이 비스킷 샌드 제외하고는 커피 드시네, 아이스크림 드시네와 같은 카테고리 명칭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 지금 두바이 떠? 나도 먹어야지. 당신이 먹어봤다면 나도 먹어봐야지. 어쩌면 상당히 부지런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식문화의 특징이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의 굉장히 특징이구나.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구나. 소비자가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디저트 오늘은 이제 디저트만 보여드리는데. 자, 그러면 한국과 일본 편의점에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샀을까라는 이제 추론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선택 요인에서 이제 1등은 물론 다 맛인데요. 정확히 일본과 한국은 이제 거꾸로를 보입니다. 비주얼보다 한국은 화제성, 한국은 품질보다 혁신성, 한국은 가격보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 요인으로 나왔다, 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화제성과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짧고 더 화제가 되는 것, 또 콘텐츠가 될 만한 것에 더 주목한다. 이게 한국 사람이야 라는 이제 기본적인 가설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이제 트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식을 보겠습니다. 먹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먹다와 연관된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주목했고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덜 얘기하기 시작했어 라는 부분들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조화하면 배달 음식에 대한 부분은 좀 지고 있고요. 집밥이라는 말, 요리했어 라는 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건강과 관련해서 비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지고 있고, 뭐 다 주지하다시피 저당, 저자 들어가는 저속노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도 밀키트는 좀 지고 있고 밀프렙 도시락 레시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들은 코로나 특수로 굉장히 상승했던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팬데믹 때 식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컸고 특히나 이제 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 올라간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각을 볼 때 세 가지 정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집밥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사 먹어? 해 먹어? 어떻게? 어디서? 누가? 이제 이런 주체적인 누가 주체인가라는 부분을 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변화는 배달시켜 먹는 부분보다 집밥을 스스로 해먹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더 가치롭게 생각해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건강과 관련돼서 뭘 사람들이 더 중시하고 있어. 한때는 뭐 유기농 이런 재료에 이제 슈퍼푸드 재료에 이제 집중한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비건 동물복지 같은 것들을 이제 주목한 때가 있었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당당 거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론적으로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밀프렙 뜨기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 더 같이 주목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도시락과 밀프렙, 직장인의 도시락 점심에 있어서도 도시락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프렙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활변화 관측소에서 이거 뭐 있구나, 이거 뜨는구나라고 주목하는 패턴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밀프렙과 같이 해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밤 티라미수 컵케이크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빵 뜨죠.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트렌드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밀프렙과 같은 단어는 어떠냐면 해를 거듭하여 23년, 24년, 25년 지금까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나의 제품의 화제성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행동 내지는 저 변화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 사람들이 밀프렙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 그걸 이제 읽어내는 것이 트렌드를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밀프렙에 뜬다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식품 특히 이제 식품업에 계신 분들은 원가 상승, 재료 상승, 이런 재료값 상승이라는 금전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의는 돈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돈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시작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도시락 싸기 시작했을지라도 다른 이유가 있어줘야 그 행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밀프렙을 시작한 것은 밥값이 너무 비싸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아끼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야 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들이 같이 있어줘야 내가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 저당 저속노화 열풍 속에서 내가 직접 해먹으면 좀 더 건강할 수 있잖아. 또 이거를 이제 미리미리 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효율적
그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해냄으로써 오는 심리적 만족감, 뿌듯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SNS나 이런 곳에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밀프렙해서 잘 해먹는다는 것이 소위 자랑할 만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도시락 내지는 밀프렙 같은 거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고 그거를 실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안정감을 주는 하나의 콘텐츠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다 보면 나도 할까 아이디어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밀프렙을 통해서 도시락을 이제 싸가면 굉장히 좋은 혼밥의 명분이 되죠. 아 부장님 저는 도시락을 싸와서요. 네. 이제 그 다이어트 한다는 핑계도 이제 좀 어색해졌죠.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 그럼 샐러드 먹으러 갈까? 이제 샐러드 집도 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저는 도시락을 그래서 혼밥의 명분이 된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밀프렙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밀프렙을 잡은 회사가 있을까?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 혹은 우리 회사의 어떤 브랜드가 밀프렙과 굉장히 친해. 밀프렙하면 우리 브랜드 생각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 계실지 모르고 괜히 퀴즈까지 준비해 왔는데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내식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 채널의 변화입니다. 장 어디서 봐? 이런 포인트이죠. 자, 요리하다 연관해서 밀프렙이 해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하다와 연관돼서 해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근데 막 손들고 말씀하고 싶으시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자리가 그렇지가 않고 생각보다 딱딱하네요.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곳이 뜨고 있었는데요. 22년, 23년, 24년, 뭐 25년도 마찬가지. 이제 계절성이 있어서 25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상승폭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 두 번째는 코스트코, 세 번째는 다이소입니다. 아, 쿠팡 여전하네. 쿠팡이 요리하다, 장보다와 연관해서 이제 팬데믹 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목해서 보지 않으셔도 너무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소 여기서 왜 나와? 이제 싶지만 다이소는 여기 있는 핸들 다지기 내지는 파스타 쿠커 아시나요? 이게 무슨 전자제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무슨 아이디어 상품인가 싶은 이제 그런 일종의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죠. 왜요?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전문가스러운 사람 아닌 사람들이 점점 더 합류하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파스타 쿠커 같은 제품들이 워킹하고 있다. 또 소분하기 위해서도 다이소에 이제 용품들이 필요한 것이죠. 다이소 사실 어떤 것을 걸고 봐도 안 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 패션, 수건 뭘 붙여놔도 할로윈, 크리스마스 뭘 붙여도 사실 다이소는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스트코입니다. 진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싶은 코스트코의 이제 상승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코스트코가 다른 유통 채널 대비 요리하다 연관해서 좀 튀는 부분이 이제 그린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고기가 1등인 거는 뭐 여타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특화된 것은 뭐냐면 빵, 우유, 피자, 채소, 코고기, 와인, 새우, 연어, 버터, 삼겹살 같은 종류들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전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놀러 오면 남자친구가 뻘뻘 흘리면서 해주던 요리, 파스타 그런 요리들이 이제 요리 재료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코스트코죠. 근데 지금 사람들의 주식이 오히려 된장찌개 많이 끓여 드세요, 아니면 파스타 많이 해 드세요 라고 하면 특히 1인 가구일수록 파스타 더 많이 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그릇 음식, 소위 서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하기 쉬운 가장 편리한 우리의 밥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재료와 그런 것에 그런 식단에 특화되어 있던 코스트코가 오히려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코스트코의 추천입니다. 뭐 우리 데이터 아니더라도 그냥 쳐보셔도 코스트코 추천, 이마트 추천 다양한 그런 채널과 추천을 치면 가장 많은 추천 영상이 뜨는 곳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바이럴하고 있지 않죠. 자기가 페이드 해가면서 바이럴 영상을 만들거나 만들게 넛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영상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추천할 이유가 있고 코스트코 관련된 추천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매주 달라지는 코스트코의 이번 주 할인템만 쭉 올리는 코코땡땡님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100만씩 나와요. 이럴 수가. 또는 코스트코 뭐 연회비 뽑는 법, 코스트코 숨어있는 뭐 이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밀프렙과 연관돼서 코스트코에서 이만큼 사서 이제 소분해 뒀다가 계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코스트코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코스트코는 연회비 받는데요. 코스트코는 차까지 갖고 가지 않으면 못 가요. 또 코스트코는 되게 벌크로만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1인 가구의 생활 패턴과 정반대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전에 코스트코 분석했을 때 코스트코 타깃은 4인 가구, 그것도 아들 둘 있는 집. 우리 친구들이 너무 먹어대서 이걸 대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1인 가구가 코스트코와 연관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팟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운전할게, 너는 연회비 카드, 너는 계산기. 뭐 3명이나 4명의 친구들이 팟을 구성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장을 보죠. 그리고 정확히 소분해서 N빵에서 삼겹살 67,000원인데 우리 셋이 샀으니까 저는 얼른 계산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산 짜잔 해가지고 딱 나눠 먹는 N빵, 소분 이런 팥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프렙이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또 1인 가구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배달시켜 먹거나 대충 때우거나 이러지 않고 안 되겠어. 나 뭐래도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제대로 해먹기 시작하는 트렌드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채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차 없고 회원 카드 없으면 가지 못하는 코스트코가 워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흥미롭게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값과 관련해서 이제 구내식당이 때 아니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요. 자, 해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 무언가에 뭔가 사람들의 변화가 있네. 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고물가 속에서 구내식당이 뜬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내식당 마찬가지로 도시락 싸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돈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도시락은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는 포인트를 알 수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내식당의 변화가 있습니다. 21년과 25년 구내식당의 연간 감소성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내식당 굉장히 다양하고 괜찮고 퀄리티가 한마디로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가 좋죠. 자, 서울역 근처 구내식당 맛있는 곳 외부인에게도 공개하는 쪽 짜라라라. 뭐 구디 가디 디지털센터 그쪽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구내식당 짜라라라 오늘 구내식당 메뉴까지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바이럴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내식당이 HR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 구내식 조식 메뉴로 런베뮤 오늘 사건 난 것 같은데 하여튼 런베뮤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에 여쭤봤더니 진짜 나왔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아무도 못 찍었죠. 네, 카메라 찍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주는 것이 HR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복지가 될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전 같으면 10년 전에는 이제 10년 전하고 이제 저희가 책 쓴 지 10년이 돼서 10년 전과 비교하는 일을 올해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10년 전은 소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모두 되게 먹어봐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새로 나왔는데 먹어봤어? 저기 새로 나왔는데 먹어봤어? 저거 먹어봤어?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구내식당은 너무 재미없고 밋밋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밖에 나가서 먹었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소개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지금 이제 기피의 시대로 갑니다. 특별히 막 아보카도 뭐 리코타 샐러드 막 먹어봤어? 이제 이럴 일이 먹어봤지 당연히 뭐 이제 그런 세절이 됐고 오히려 그 사이에 구내식당의 퀄리티는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힘줄 때는 다른 데 가서 먹을 거야. 하지만 점심만큼은 오히려 컨벤셔널하게 먹을게, 자유롭게, 편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지로 들어오고 있다. 구내식당과 관련된 부분, 단체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식과 관련된 생존의식 요약하겠습니다. 집밥의 변화, 도시락과 밀프렙 기억하시면 좋겠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가격만은 아니다. 이런 뿌듯함이라고 하는 자기만족성이 같이 따라오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프렙과 도시락은 콘텐츠로서도 유용한 의미를 주고 있다. 자, 변하지 않는 코스트코와 변하는 한국 사회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구내식당이 각광받는 이유, 한식이 특식화됐기 때문에 또 최고의 복지로서 이거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선택 없음의 자유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에 매일마다 새로운 특히 식품에서 특히 디저트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키텀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키워드를 계속 등록해야 했습니다. 아, 에클레어가 나왔어. 크림 브렐레가 나왔어. 이건 뭐야? 오픈 토스트가 나왔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키워드를 등록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쫙 넓어지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기보다는 이제 집중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원래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때이거든요.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보다 오히려 선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딱 정해놨어 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이죠. 구내식당은 오히려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유입니다.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트코의 SKU는 여타 다른 대형 매장보다 작죠. 우유다. 그럼 선택지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코스트코는 나 믿어. 내가 최고로 좋은 거 딱 갖다 놨어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더 가치롭게 더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놀이로 가겠습니다. 놀이를 분석할 때는 이제 외식의 문화를 분석할 때는 외식하다, 사 먹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술집을 뺐습니다. 술 회사는 따로 전화 주세요. 술집은 조금 결이 달라서요. 자, 뜨는 외식 공간은 딱 세 군데: 야구장, 호텔, 한식, 뷔페입니다. 자, 야구장은 26년에 계속되겠습니까? 네, 계속될 것입니다. 식품회사는 뭐라도 들고 야구장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자,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 것보다 먹는 게 23년부터 스멀스멀 불안하더니 24년, 25년 완전 역전했습니다. 야구장 노래 부르러 간다는 거 맞고요. 먹으러 간다? 네, 맞고요. 야구 보러 간다? 네, 덤으로 야구 보시는 거죠. 자, 야구장에서 어디까지 먹어보셨나 라고 봤을 때 치킨 맥주가 기본이고 떡볶이 케이크 스시 같은 부분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꼭 여기서 꼭 팔지 않는 것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야구장 케이크 먹어도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대전과 관련된 얘기가 많기 하나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기 때문에 대전 케이크 얘기 성심당과 관련해서 이야기 많기도 하고 또 여기서 생일 잔치 한다 뭐 해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케이크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시 같은 경우에 꼭 이제 팔지 않아도 이제 포장 배달해서 가는 부분들 여기 근처 어디 있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상승한 포인트는 디저트와 스시입니다. 저희가 배민하고 이제 외식 트렌드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딱 두 개 뜹니다. 하나는 디저트, 하나는
이제 뭐 꼭 스시라기보다는 해산물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고기 못 이기죠. 치킨 못 이겨요. 못 이기지만 상승하는 거.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뭡니까? 제철 음식. 그 중에서도 제철 해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역시 호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호텔은 럭셔리로 가다가 지금 다시 주목받는 것은 뭐냐면 호텔 뷔페인데 제대로 먹는데 가성비는 이제 가성비까지 왔다. 또 디저트 집중 여기까지 왔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식 뷔페가 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웠으니까 해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뭐 있다. 한식 뷔페가 그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식 뷔페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누군가에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갈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대로 동네 구내식당처럼 갈 이유가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대로 오늘 저녁 그냥 나가서 먹을까? 그냥 우리 집 식당을 외주화한 개념으로 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직장인 분들은 뭐 근처에 한식 뷔페 있으면 구내식당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모든 세대가 찾고 있는데, 한식 뷔페에서 떼는 음식은 지금 한국 사회에 뜨고 있는 디저트 해산물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뭐냐면 외주화한 거예요. 한식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한식은 손이 많이 가죠. 그런 부분들을 대신 외주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식 뷔페 가면 잡채 꼭 먹게 되는 것이죠. 이거 쉬운 일 아니야. 그래서 잡채를, 쌈을, 비빔밥을 이런 재료가 졸졸졸졸졸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찾게 된다. 그런 부분들이 집에서 하기보다는 바깥으로 외주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외식 공간은 야구장, 호텔, 한식 뷔페 이름은 바뀔지라도 낭만의 공간, 또 럭셔리한 것을 가성비 있게 챙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집밥을 외주화해서 집밥을 대체하는 공간들이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 건강으로 가겠습니다. 비건에서 저당으로 가는데 비건이 2020년부터 뜨기 시작해서 슬슬 떠서 20년, 21년, 22년, 23년부터 좀 주춤하고 지금 이제 많이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가 3년이려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비건 자체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떴고 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서 비건이 워낙 많이 나와서 한국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비건이 뜨지 않았는데 이제 팬데믹 특수 때 떴고, 저는 다시 뜨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리하다 관련된 건강 이슈는 뭐 말해 뭐해 혈당입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마치 한국 사람들이 무슨 큰 병이 나셔가지고 무슨 한국에 큰 당뇨병 유행이 난 것처럼 일반 사람이 혈당 패치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신의 혈당 스파이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머어머, 나 이거 먹을 때 혈당 스파이크 쳐. 밥 드시면 당연히 스파이크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죠. 마치 외국 사람이 보고 있으면 전 양반들이 큰 무슨 당뇨병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당에 알러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쌤이 큰일 하셨죠? 네, 저속노화는 23년부터 뜨기 시작해서 24년 피크치고 25년도 계속해서 이제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보더라도 올리브 오일과 양배추, 이거 다 저속노화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요리하다와 연관된 식재료를 데이터로 분석하면 사실상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양배추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특수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새 이게 뜨니까 이게 확 뜨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습관의 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기 못 이겨요.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해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올리브 오일이 뜨고 있다? 이건 뭐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양배추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해를 거듭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양배추가 주는 교훈은 얻을 수가 있겠죠. 양배추라는 아이템 자체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만 양배추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보관이 용이한 야채가 뜬다라고 하는 보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저당과 관련해서 뭐 저당밥솥, 저당 아이스크림, 저당 소스 등등 저당과 관련된 이제 저희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저당 소스입니다. 한국의 소스 시장 자체는 지금 뜨고 있지 않은데요. 소스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법례는 다르지만 소스의 패턴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되게 궁금하시죠? 왜 한국은 소스 시장이 안 될까? 왜 소스의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까? 이제 저도 궁금하고 아직도 다 못 찾은 포인트이긴 한데 그와 다르게 저당 소스만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당 소스는 시판 저당 소스이기도 하고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당 소스는 약간 디카페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냐면 소비자 니즈가 이만큼 있는데 제품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커피 시장을 분석할 때 디카페인에 대한 니즈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디카페인에 대한 제품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갭이 이제 오히려 어떤 경우는 제품이 소비자의 니즈를 풀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소비자 니즈가 이만큼 있고 소비자 다 살 준비가 돼 있는데 제품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디카페인처럼 저당 소스는 어떤 대표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은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당 소스에 한번 연구 개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대의 특징, 제가 이제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지금 트렌드, 식을 떠나서 다 같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펀더멘털한 트렌드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혼자 산다는 것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와 고령화, 아이고 지겨워. 또 지겨워도 트렌드는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혼자 살고 실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이 지금의 트렌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않고 나 지금 젊어. 근데 말이야, 나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막말로 죽고 싶어도 못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나 혼자일 것 같아 라는 예상, 이 예상이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식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저속노화입니다. 저속노화 정혜원 선생님은 아산병원 노년기 내과 선생님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환자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화와 관련된 담론은 그 전에는 뭐였냐면 안티에이징이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업계 같은 뷰티에서 많이 얘기했었고 이거 막아드립니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2030 세대한테 파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장수사회, 오래 사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오래 살 거래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을 때 드디어 불로장생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아이고 무서워, 포비아에 걸린 것입니다. 장수 포비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작동하는 언어는 슬로우 에이징이 된 것이죠. 안티가 아니라 어차피 갈 건데 천천히 건강하게 가서 그때의 내가 혼자 오래 사는 그 모습에 대한 공포를 지금, 그 두려움을 지금 완화시키는 움직임들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속노화 식단이죠. 근데 정연 쌤은 첫 번째는 이 장수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공포를 건드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업계에서 하셔야 될 일일 텐데요. 쉬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저속노화에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맥주 다 끊어 라든가 지금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나셔서 미라클 모닝 하셔야 돼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밥 먹는 순서만 바꾸셔도 돼요 라든가 지금부터 영양제 끊고 잠만 잘 주무셔도 돼요. 양배추 한번 드셔보셔.
와 같은 지금 당장 오늘 점심부터 해볼 수 있는 쉽고 경제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기를 냈어. 혹은 주중에는 대충 살아도 주말만큼은 한번 해보려고요. 혹은 간단히 먹어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이 공포에 대한 안심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죠. 비싸지도 않고 지금 트렌드에는 미라클 모닝 같은 것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졸라매면서 극기 훈련하는 것과 같은 방식들은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혼자 해야 되니까 쉽고 경제적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속 가능한 그런 방법론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저속노화가 바로 건드려 준 것이죠. 건강의 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때는 유기농, 우리 아이 뭘 먹여야지 라는 그런 식품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한 2019년쯤에 한참 나왔던 건강은 건강이 예쁜 거야. 눈바디, 바디 프로필 이제 이런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근육을 왜 키워? 예쁘려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비건, 크루얼티 프리와 같은 어떤 마인드적인 공정거래와 같은 그런 지구 건강까지 생각해야지 건강이야라는 이제 결들이 이렇게 계속 왔거든요. 지금의 건강은 오래 살까봐 두려워요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워킹한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리 식품업의 과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혈당과 저속노화와 순서까지 바꾸면서 생크림, 제철, 과일, 케이크에 해당하는 딸기 시루는 왜 줄 서서 사 먹는 것인가요? 자, 이건 거의 당 폭탄 아닙니까? 생크림, 케이크에 제철, 과일에 과일도 이렇게 설탕으로 코팅해가지고 4kg를 먹는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 건강의 식을 모순의 식이라고 쓴 것입니다. 도대체 혈당 패치를 사서 혈당 스파이크를 체크하는 당신은 누구이며 KTX 타고 가서 4시간 기다려서 그 케이크 사가지고 오는 당신 또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죠. 디저트와 빵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디저트와 빵이 주고 있는 소비자 베네핏은 위로입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위로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그런 큰일이 있다 그렇게 위로받을 일이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어적인 습관이기도 합니다. 아 피곤해 이런 말 대신에 위로가 필요해 라고 하는 이제 위로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워킹하는 것이 뭐냐면 디저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디저트는 일종의 소셜라이즈 같은 거죠. 아 나 저당 소스 먹고 있어서 디저트 못 먹어. 디저트 가게에서 못 만나. 이러면 이제 사람 못 만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생활이기도 하고 나를 다스리는 위로이기도 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업에 계신 분들이 소비자에게 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는 이 장수 시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고 나 혼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식품의 업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디저트에 대한 트렌드를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디저트와 관련해서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로 베네핏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뜨는 디저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식감이라는 것입니다. 와샤샥, 바샤샥, 부샤샥 이런 어떤 제 생각에는 눈으로만 볼 수 없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식감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측합니다. 예상합니다. 어쨌든 식감을 글로 쓸 수 있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식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토핑
내지는 소스 이런 베리에이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식감과 변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디저트와 관련해서는 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6초 남았는데 Q&A 하실 수 있나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